오늘 제4회 지역상 극장면 향후에 아름 포럼에 사회를 맡게 된 사회복지학 김영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날씨도 조금 많이 덥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또 이해하시는 방법으로 해주신 강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일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국기는 경례. 바로 애국가 제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35대 배경 회장님께서 사실은 아리 포럼이라는 획기적인 우리 형님들의 모든 공정을 다 보탤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이렇게 획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제4차 아리 포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배경 회장님 모시고 간단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경규입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아리 포럼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4번째 저희들 아리 포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향후님들 살아오신 이야기,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내한테 또 어떤 도움이 될지, 나는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아침 일찍 이렇게 오신다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향후의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번 주 한 서너 분 다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우리 집행부들이 굉장히 사실 고생 많거든요. 이 아리 포럼 한다고 회장이 마련했는데 그걸 이것도 일을 하나 해줘야 되는 것은 또 우리 집행부 식구들입니다. 우리 집행부들한테 수고했다고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저게 4시간 반, 한 내로 4시간 반 걸린답니다. 4시간 반 어제 내려와 또 오늘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먼 길을 우리 향우님들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현사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좋은 얘기 듣고 또 같이 칼기타 학교를 하면서 우리 향우님들의 정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연사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님께서는 아린고등학교, 아린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해피콜 그 창업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걸 갖다가 지금은 또 이제 넘겨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CCS 충북 방송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우리 이연사 우리 회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연사 모시겠습니다. 네, 축구를 창업자 그리고 이제 공작산에 농부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현사입니다. 먼저 이런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경배 회장님,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고문님, 그리고 이제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이제 극장 향후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의라기보다는 제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겪었던 일들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대창 운양면 대숲이라는 작은 시골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데가 1965년도 자랐던 시기가 지나니까 참 어려웠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굉장히 힘들고 배고픈 축구 배고픈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산에 가서 이제 토끼 잡는다고 참 많이 돌아다녔어요. 초등학교 그리고 꿈도 잡고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우리가 담배 누에가 아마 시골에서 가장 큰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뭐 중학교 갔다 오면 어린 나이에 담배였고 꽁 따고 소 이렇게 하고 이게 매일 뭐 공부보다는 그냥 맨날 그 시골 일이 바빴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명절이 되면은 친구들은 그래도 이제 설빔을 이렇게 입을 때 저희들은 그냥 추리니 그리고 이제 고무신을 더 많이 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도 그랬지만은 참 이게 이제 가난이라는 게 저는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돈을 좀 많이 벌자 그 생각을 하고 줄곧 하고 자랐었는데 금방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게 이제 고등학교도 그때 이제 농고 토목과가 취직이 좀 빨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돈을 벌겠다고 그 농고 토목과를 갔었는데 물론 이제 공부도 좀 잘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토목과를 갔었는데 나올 때쯤 되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공부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취직이 되고 대학교도 나오는 사람이 취직이 되더라고. 그 이제 저희들이 형제가 제가 5형제가 있습니다. 5형제. 우리 이제 딸이 하나도 없고 남자만 5형제. 그 중에 제가 셋째인데 저희들이 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났는데 그래도 시골은 여전히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부모님하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부산으로 다 이사를 갔었어요. 그 부산으로 이사를 갔었는데 늦게 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막노동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고 저는 그때 이제 군대를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 입대할 때 제가 특수부대를 지원을 해서 이 특수부대를 갔었는데 특수부대하고 제가 어릴 때 뭐 산에 토끼 잡고 산 타고 돌아다니다고 일은 똑같습니다. 납질하고 삽질하고 뭐 산에서 훈련하고 산업 행군하고 뭐 공수유격 이게 이제 제가 시골에서 했던 행동하고 같기 때문에 군대 생활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게 체질이 뭐 근데 이런 힘든 군대 생활이 이게 사회생활이 있어서 되게 저한테는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에 제대하자마자 저는 군에 있을 때도 뭘 해야 될지 돈을 어떻게 벌지를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아는 게 없으니까 그 군대 제대하자마자 제가 바로 일을 했었어요. 그 이제 일을 다녔었는데 하루 쉬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일을 했었어요.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그리고 이제 5시 반에 마치면은 또 이제 6시부터 1시까지 제가 포장마차를 또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제휴카드, 할인카드가 있었어요. 그 카드까지도 이제 오는 손님한테 이렇게 팔고 그러면 수당을 주니까. 그래서 하루에 이제 3가지를 했었는데 그때가 90년도 초였어요. 90년도, 91년도.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노점상 단속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뭐 구청에서 나오면은 뭐 한 50명씩, 60명씩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겪으셨을 건데 나오시면은 뭐 그 찍혀 쳐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사가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이제 뺏기고 나서 다시 좀 많이 실망을 하고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집에서 이제 이렇게 틀에 박혀서 이제 바깥에도 잘 안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또 생각을 많이 했었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그 고민을 하다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는
배를 탈까 해외를 나갈까 탄광촌을 갈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장사를 하다가 아이들 일단은 부산을 뜨자. 그래서 제가 서울로 부따를 싸서 서울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가면서 남아있지 출양간 이게 하계부천 사고를 이게 남자가 뜻을 세워서 고향을 떠나면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거를 써놓고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갔었죠. 근데 서울로 올라가 보니까 아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그 당시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벼룩시장 같은 데 교차로 같은데 구인 구직 신문이 있었어요. 그 이제 구인 구직 신문을 이렇게 이제 모아서 다방에 이렇게 갔었는데 다방에서 이제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뭐 몇 사람이 모여서 노가다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이제 뭐 하루에 23,000원을 받아서 3,000원 수수를 내고 2만을 벌더라고. 그 용역 그래서 이제 아침 오는 순서대로 일을 시키고 용역 회사인데 여기 가서 물었죠. 기록 반칙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올라가면 용역 회사가 있다더라고. 그래서 용역 회사에 확인하고 그 주위에 이제 여인숙을 구했어요. 여인숙 그 당시 6,000원인데 한 달이면은 이제 18만. 이게 18만 되면 크니까 제가 그분 주인한테 제가 이게 장기 투숙을 할 건데 혹시 한 달씩 월세를 주지 않느냐 하니까 6만 원 주겠다더라고요. 그래서 6만 원 한꺼번에 또 저한테는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10일씩 미리 드릴 테니까 10일씩 해달라고 해서 2만 원씩 해서 이제 노가다를 시작을 했어요. 노가다를 이제 아침 일찍 하면 오는 대로 순서대로 일을 시키시니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개인 집에 이렇게 이사 들어오게 되면 뭐 청소도 하고 또 노가다도 하고 여러 가지 이삿짐도 나눠서 있는 건데 열심히 하는 거 그래도 이제 뭐 어떤 분들은 5,000원도 10,000원도 있고 한 제가 2달 정도 해서 100만 원 정도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0만 원 정도 모으고 나서 제가 노가다 하러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죽고 이제 또 다시 이제 서울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서울 곳곳을 다 다녔었어요. 다니다가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지하상가에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더라고. 그래서 뭐 하는 데인가 싶어서 갔었는데 조그마한 토스트 팬을 팔더라고요. 그게 이제 팝콘도 튀기고 계란 후라이도 하고 이게 이제 토스트를 구워서 팔면서 선전을 하는데 그 당시에 한 개 10,000원씩 팔더라고요. 그 10,000원씩 파는데 장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제가 볼 때는 뭐 150만, 200만 원씩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한 개 만약에 1,000원씩 남아도 15만 원이고 이게 많이 벌면 20만 원까지 벌 수 있으니까 한 달이면 그래도 한 4,500원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다 해서 이걸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장사하는 데 갔었어요. 가서 내가 장사를 좀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좀 안 된다더라고. 그래서 뭐든지 다 할 테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장사는 계속 하셔야 되는데 앞에서 이제 너무 귀찮게 하니까 이분이 이제 사무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래서 사무실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경리하고 이한종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별명이 이제 짱구 사장인데 되게 키가 작아서 짱구처럼 좀 생기기도 했는데 별명이 이분이 매번 이제 사람들한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장사를 굉장히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남대문 시장에서 보고 장사를 배우러 왔다고 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완전히 촌놈에다가 사투리가 너무 심한 데다가 이 장사를 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게 안 된다더라고.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도 특수부대도 했고 노가다도 하고 그다음에 포장마차도 다 했으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이제 그분 말씀은 한겨울이라 그때가 12월 18일인데 한겨울이니까 기존에 장사를 잘 하는 분들도 너무 날씨가 추워서 바깥에서 장사를 하기 싫다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봄까지 봄에 오라 해서 근데 제가 봄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뒤에 들립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좀 가까이 되겠습니다. 울려서. 예.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제가 그래도 봄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 하고 저는 계속 기다렸는데 점심 시간이 돼서 이제 그분이 냄비 우동을 드시면서 저도 이제 한 그릇 얻어먹고 계속 기다리죠. 이제 갈 데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 밑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 들어오신 거예요,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이제 들어왔는데 보니까 뭐 촌놈이 하나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렇게 장사를 배우겠다고 와가지고 지금 가지도 않고 앉아 있다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민 씨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민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촌놈이고 일은 시켜도 돈 안 줄 때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본인이 저를 찍고 가겠다 해서 찍고 갔어요. 제가 그분 따라서 이제 장사를 해오기 시작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장사를 배웠는데 그분 진짜 돈 10원도 안 주더라고요. 영전노예처럼. 그래서 제가 돈을 차비도 바깥도 제 돈으로 다니면서 이제 6개월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사를 좀 그래도 이제 좀 장사를 잘 할 때쯤 돼서 이제는 제가 파는 거에 대해서 1,000원만 달라. 그때는 이제 반 이상이 남았었는데 그 1,000원씩 받고 또 장사를 했었어요. 그 한 달 정도 하니까 100몇십만 원 모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는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서울에는 그 당시에 서울에는 그 토스펜을 좋은 시장마다 다 했었어요. 근데 부산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부산에 부모님들 계시고 부산에 가서 이제 장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장사를 제대로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짐을 다 싣고 열차 싣고 이제 부산에 오다가 아무래도 좀 불안한 거예요. 이게 부산에 이렇게 오면은 처음 장사인데 좀 불안해서 제가 오다가 안동역에 내렸어요. 짐을 가지고. 그 안동역에 내리고 그 여인숙을 구해놓고 그 이제 내일 장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서 이제 안동에 보면 중앙시장 있는데 이렇게 다니다가 약국이 하나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바카스라든지 이거 한 개 사서 먹으면서 사면 혹시 내일 쉬면은 자리 좀 부탁드린다고. 제가 서울에서 6개월 정도 장사를 배웠는데 처음 이게 이제 제가 나가서 혼자 독립을 해서 하는데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되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 고민을 하시다가 저한테 이제 하라고. 근데 이제 우리 주인 아저씨 고향 동생이라고 하고 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아침 일찍 와서 좀 하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가서 하는 물건을 피웠는데 사모님이 나오셨더라고. 새벽에. 혹시나 싸울까봐. 기존에 이제 이게 저는 그까지는 몰랐었는데 약국이 쉬면은 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늘려서 하는데 그래서 정리를 해주세요. 이제 장사를 하게 됐었는데 처음에 장사를 해서 준비를 이제 해서 장사를 했었는데 그날이 안동시장 장날이었어요. 장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물건을 제가 한 50몇 개 있었는데 박스에 다 팔고
이게 쓰던 제품까지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하루에 한 33만 원. 그 당시에 이제 월급이 한 35만 원 정도 됐으니까 한 달 월급 어쨌든 한 달 월급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월급 벌었으니까 그때는 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죠. 이제는 뭐 성공했다 할 정도 느낌이 현재 뭐 3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 이제 그래서 안동에서 이제 며칠을 그 장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산에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이게 짐을 풀고 이제 부전시장하고 뭐 여러 군데 시장을 다니고 동네 시장을 다니다가 동네 시장의 그 이불 가게에다가 제가 철 장사를 부산에서 하게 됐어요. 철 장사를 했었는데 장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이게 이제 처음 보는 상품이고 또 장사를 좀 제대로 배웠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요. 근데 이제 장사를 하는데 부모님이 아버님이 오셨더라고. 그래 이제 오셨는데 줄을 서서 물건을 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잘 됐냐면은 그 껌을 파는 장애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장애인이 그 당시에 100원짜리 금을 이렇게 돌아서 오면은 100원짜리가 좀 더 모이고 그건 뭐 5천 몇백 원 모였는데 그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한 바퀴 더 돌아서 오겠다고 꼭 사겠다고 그래서 돌아와서 뭐 8천 원 가까이 이렇게 모으시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물건이 장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매번. 이제 그 길로 해서 제가 전국에 이제 그 장돌림이가 돼서 장사를 이렇게 돌아다니. 근데 이 노점상이라는 게 길거리에 그 장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장사를 못해요. 뭐 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춥고 그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도 장사를 못하고 또 가면은 그 지정 자리가 없으니까 자리를 못 구해도 이게 장사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찰나에 이제 짱구 사장님이 그 도깨비 동망이 아시는 힘들게 있었다는 거죠. 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걸 개발해서 최초로 가지고 오셔서 이 짱구 사장님이라는 분은 장사를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한다 할 정도로 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밑에. 그리고 전국에 좋은 자리 도발하는데 좋은 자리를 거진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 중에서도 부산의 그 남포동에 가면은 세명약국이 있습니다. 혹시 세명약국 자리가 중국에 가장 된 자리예요. 장사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판매 연습을 하는데 그때는 뭐 중국 쪽으로 장사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한테 이제 자리를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제가 27살이었어요. 그래 이제 그분한테 한 달 정도 같이 장사를 했었는데 장사를 다 한 달 지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주시더라고. 그 부산 경남 청판을 할 건지 아니면은 그 여기서 이 자리를 맡아서 장사를 할 건지. 그 당시에 그 실명작곡의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됐냐면 1,000만에서 1,500 정도.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포기하고 이제 총판을 하겠다고 해서 그 사무실을 내고 그동안에 이제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나 그리고 잘 알고 지냈던 분들은 세목약국에 이제 모시고 가서 보여주기 사고 직접 제가 가르쳐드리고 해서 총판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반, 2년 정도 해서 장사를 했었는데 장사는 굉장히 잘 됐어요. 워낙 잘 살렸으니까.
그 12만 원에 파는데 2만 원씩 6개월 할부로 이렇게 끊어서 받았습니다. 그 하루에 뭐 한 200개, 300개씩 팔았으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마진이 한 10,000원씩, 12,000원씩 받았으니까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랬었는데 이게 중소기업 제품이 항상 보면은 5%가 부족해요. 좀 쓰면은 문제가 항상 생기더라고요. 뭐냐면은 설탕이라든지 마늘 같은 게 이렇게 다져서 하면은 이게 대충 씻어서 걸어놓으면 그게 마르면 엉겨붙어요. 그러면 이게 접착제가 돼서 스위치를 넣으면 다음에 안 돌아가요. 그래서 몇 번 쓰다가 안 되니까 이분들이 돈을 안 내시는 거예요. 고장난 제품이니까. 그래서 수급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물건값도 다 치러주고 직원들 수당도 다 드리는데 돈이 회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갈수록 그게 이제 자꾸 누적이 되니까 제가 또 다시 장사를 접었습니다. 접고 이제 그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많은 장사를 했습니다. 이불 장사도 하고 와이사스 바지, 뭐 구두, 돈 되는 거는 당연히 필수품 토크, 스텐 다라이도 하고, 뭐 대자리도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그 5리터 파카 밍크 무스탕까지 했어요. 밍크 무스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 유명한데 그때는 그만큼 유명하지 않았던 쿨지 브랜드를 달고, 그다음에 이제 김혜선이라는 연예인을 써서 광고까지 하면서 뭐 매장을 한 8개씩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모든 상품이 보면은 또 모든 일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렇게 장사가 잘 되고 좋은데, 마진도 좋은데, 이게 10일, 12일 딱 석 달밖에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 장사가. 그러면은 이제 봄 되면은 또 다른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 뭐 이불도 하고, 와이사스도 팔고, 치즈품도 팔고, 그러다가 또 이제 여름 되면은 대자리 같은 거, 이제 한문수 같은 거 수입도 하고 이렇게 장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한 2달 되면 또 여름 장사 끝나면 또 안 돼요.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장사를 했었는데, 제가 장사를 되게 잘했었습니다. 저는 뭐 단가도 치고 다다구리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다구리라 하는 거는 남대문 시장 같은 데 가면 뭐 골라잡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가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일종의 단가인데, 약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단가인데 발을 굉장히 잘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누가 칼갈이를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의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 칼을 가는 기계가 있었어요. 칼갈이를 가왔었는데 저한테 칼갈이를 좀 팔아달라고. 이제 여기 이제 칼갈이는 모다를 이렇게 설치를 넣으면은, 잠시만요. 이게 칼갈인데 여기다가 이제 설치해서 이렇게 돌리면 칼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팔아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팔지를 고민을 해서 이거를 시장에 가서 제가 팔았어요. 근데 이게 파는데 제 생각대로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시장 저 시장 막 다니면서 팔았는데 장사가 잘 안 돼. 제가 볼 때는 한 80만 원, 100만 원 팔아야지 그것도 되는데 30-40만 원.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남포동에 지하 상가에서 자리가 있어서 장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 이제 원인이 뭐냐면은 칼을 사용하시는 분은 주부인데 칼을 가는 사람은 남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부를 상대로 팔 게 아니라
남자분들을 상대로 팔아야 되는데 주부분 맨날 찾아다니는 게 장사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남자분들이 많은 데만 찾아다녔죠. 그래서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그 다음에 전국의 그 행사장, 그 다음에 옛날에 TV 큰 잔치라고 중소기업 전시회를 만들었어요. 그런 데서 이거를 이제 팔기 시작했었는데 그때부터 물이 붙어서 전국적으로 도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한 달에 저희들이 10만 세트, 10만 개씩 이렇게 팔았으니까 제가 한 1억씩 벌었나 한 달에.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한 2년 정도 해서 제가 이제 20억 정도를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모으고 나서 그때 유그랜저가 이제 처음 나올 텐데 유그랜저를 이제 타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중소기업 제품이 항상 제가 뭐냐면 5%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된 상품을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조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제조 공장을 사서 이제 제품을 제조하기로 했었어요. 처음에 했던 게 이제 미니 믹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미니 믹서기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이제 형을 공장장으로 해서 만들었었어요. 근데 기술이 약하니까 이게 제가 원하는 품질이 안 나오더라고. 그 좀 하다가 이제 이게 접고 좀 쉬운 거 하자, 편한 거. 그래서 만들게 됐던 게 뭐냐면은 양면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양면팬을 그 토스트팬에다가 실리콘을 넣어서 냄새 기름 같은 거 이거를 물 흐르는 것도 잡고, 그 다음에 거처럼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생선 전문팬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제 후라이팬 공장을 설립하고 그 양면팬을 만들었는데, 이게 문제가 가장 쉬운 걸 선택을 했었는데 이게 실리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열에 견디는 실리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리콘 때문에 전국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러다가 양산에 보면은 미국 다우코닝사의 대리점이 있습니다. 삼양 실리콘이라고. 여기다가 이제 의뢰를 했어요. 그 의뢰를 해서 실리콘을 이제 그 특수 실리콘을 주문 의뢰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년 넘게 걸려서 이게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개발이 됐는데 이게 이제 다 개발되고 나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홈쇼핑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행을 했었거든요. 팔 데가 없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박이채 회장님이 그 한빛 유선 방송 중앙 방송을 했었습니다. 홈쇼핑 지역 케이블 방송이지만. 그래서 이제 박이채 회장님을 찾아가가지고 좀 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래 하시자고 했어요. 그때 인연으로 이제 박이재 회장님하고는 친형제 이제 동생 이상으로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박이재 회장님이 그 외국어대 외국어대에 그 최고 경영자 과정에 회장님을 하셨거든요. 그때 저보고 이제 부회장을 하라 해서 제가 부회장을 하고, 또 부산시 그 생활체육회 회장님을 하셨거든요. 그때도 저한테 이제 부회장을 하라고 또 부회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박이채 회장님은 제 일이라 하면은 뭐 그냥 친형제 분보다 더 많이 챙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분이고, 또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 물론 뭐 부산에 워낙 훌륭하신 분이 많지만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정말 잘 됐어요. 잘 됐고 물건이 없어서 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공장을 뭐 몇 배 늘려서 또 생산했어요. 이게 이제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 지역 방송이니까 지역에서 이렇게 파니까 다 사고 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또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공장은 확충을 많이 해놨는데 안 나가니까 그 이게 전국 방송을 가야 되겠다 해서 서울에 이제 대기업이 하고 있는 현대, CJ, 롯데, GS 이렇게 방송을 갔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기업에서는 중소기업 상품을 받아주질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 거의 다 외국 상품, 휘슬러, 테파리 이런 것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방송을 잡지를 못하고 그 중에서 이제 농수산 홈쇼핑이 있었습니다. NS 홈쇼핑, 작은 홈쇼핑. 근데 그건 전국 방송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의뢰를 했었는데 그건 뭐 몇 번 거절당해서 겨우 이제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주고 해서 방송을 잡았습니다. 그 이제 한 달 만에 방송을 잡아서 방송을 했었는데 그렇게 막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또 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또 한 달 만에 또 방송을 잡았는데 그리고 나서는 연습을 충분히 했죠 제가. 그리고 나서 방송을 해서 대박이 터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 다음에 방송할 때마다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잘 되냐면은 저희들이 방송을 하면은 그냥 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 주문이 폭주가 돼가지고 그리고 전 직원들이 이게 식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 그걸 많이 늘리고 그랬을 정도로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해피콜이 양념게를 쓰는가? 보세요. 고등어 담백한 맛을 내기 위해서 기름 그렇지 않아도 된다. 이 실리콘 양념 패킹이 얼마나 생선을 맛있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딱 닫았습니다. 자석 가까이 쳐서요. 냄새가 안 난다고요? 진짜 기름은? 연기가 안 난다고요? 중간에 기름이 안 나요. 된 자체를 제가 싹 뒤집어내는데 기름 하나 안 나고요. 이거 보세요. 요 자글자글자글자글 끓죠? 일반적인 팬에 것은 퍽퍽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양념팬을 사용함으로써 얻어들인 이익은 상당히 이게 촉촉하게 닭 한 마리 제가 5,000원 들거든요. 두 마리 10,000원 줬습니다. 싸다. 휴일에 한번 시켜보셨죠? 네. 한 마리만 해도 2,000원. 제가 이 두 마리를 딱 두세 번만 해주셔도 먼저 나온다고 해요. 통째로 굽는 닭이 통째로 이렇게 보셨는데 보세요. 기름 한 방울 들이지 않았는데 이 닭에 있는 기름을 차근차근 들썩도 이게 그리고 큽니다. 원장님 바삭하죠? 다리를 보자고요. 와, 똑같이 해도 닭다리가 뚝 떨어지지 않고는 정말 내려가는 거예요. 휴일에는 이거 없이 못 산다는 건데 같은 고구마도요. 물에 삶는 고구마와 이렇게 물 없이 굽는 고구마 이 상품을 저희들이 처음 시작해서 1년 정도 개발을 거쳐서 그다음에 첫 해에 저희들이 이게 이제 45억을 팔았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150억 정도 팔고 그 다음에 500억을 팔았는데 공장을 1년에 뭐 3개씩 이렇게 지었었어요. 근데 이제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죠. 그리고 이제 150억 팔면 한 50억이 남았고 500억 팔 때는 150억 정도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땅을 사고 공장을 다시 짓고 설비하고 사무실 이전하고 그랬었어요. 너무 잘 됐죠. 근데 항상 이게 포사다말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나가 이제 이렇게 끼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식당 같은 거 보면은 잘 돼서 이사를 하면은 꼭 그 식당이 힘든 위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통장에 이제 돈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생산을 총괄했던 전무가 있었고 그 회계 관리를 총괄했던 상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너무 갑자기 잘 되니까 욕심이 좀 나죠. 아무래도 저 역시도 그랬을 거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직원들이 전부 다 해서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수출 모든 게 이제 이게 잠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이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을 했어요. 잘 해결을 하고 다시 또 2005년도부터 공장을 또 돌렸는데 그 우리 또 격리하는 부장이 이게 이제 한번 이런 일을 겪으니까 달아서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 보상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상금을 노리고 부패방지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세무에 관련돼서. 그러면은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그 우리가 담배꽁초 같은 거 이렇게 버리고 교통위반하면 몰래 사진 찍어서 이렇게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치가 굉장히 유명했죠. 그래서 그 포상금을 노리고 이제 고발을 했는데 그때는 이게 약 많이 주면은 10% 이렇게 그 세금 부담되는 거에 대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몇십억에서 대급 정도 됐으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니까 그래서 이제 조사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또 뭐 수정 신고도 하고 조사받고 그래서 회사에 있는 돈 빌린 거 그동안 벌었던 거 그진 다 이렇게 토해내다시피 그렇게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부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이제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접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접기를 해서 어디서 가지고 가기로 했냐면 국고에서 저희 회사를 가지고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쿠첸에서 웅진에서 쿠첸이라는 압력밥솥을 만들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국회에서 어렵겠다고 약속을 다 했는데 되는지 안 되겠다고 그래서 공장을 처음부터 부산에 있는 피치에 너무 시달리니까 공장을 다 정리를 해서 김해로 이사를 갔었어요. 그 이제 부산에 사무실만 해도 약 300평 그 이제 있는 거를 다 정리를 해서 김해로 이사를 갔었는데 김해 그때 이사 갈 때는 이제 맨바닥에 있어요. 그 포장도 안 되는 거. 거기에다가 산더미처럼 이렇게 이제 천막 깔고 그 위에다가 산더미처럼 물건을 재서 이렇게 덮었죠. 그때가 그 2007년도 그 12월 27일인 것 같아요. 눈이 이렇게 좀 많이 날렸었는데 그 사무실이라는 컨테이너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거기다가 갖다 놓고 이제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회사는 이제 그 말 그대로 뭐 풍지박산이 나 있었으니까 몸도 이제 너무나 안 좋은 상태고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3년 정도 제가 병원을 다니고 이렇게 수면제 뭐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감기 몸살이 왔었어요. 근데 이게 안 났더라고. 면역력이 다 떨어지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게 이게 모든 병이 한꺼번에 와요. 너무 심한 스트레스가. 그래서 이제 이 너무 힘든 생활이어서 제가 이사를 다 해놓고 집사람하고 둘이서 누가 이게 감기 몸살이 안 나는 거 추워서 이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고 또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누가 삼을 먹으라 하더라고. 그래서 산삼 때문에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를 가게 됐어요. 그게 이제 그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올라가 보니까 그거는 세면을 하나도 안 썼어요. 그냥 오로지 황토로 흙으로 나무로 지어진 집이었어요. 그래서 온돌에다가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갔다가 여기서 좀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아들, 딸을 동생 집에 이렇게 놓고 집사람하고 휴대폰도 다 버리고 거기에 가서 이제 한 달 정도 생활했어요. 했었는데 채소 심고 풀 메고 근데 3년 정도 이렇게 몸이
고층에 뭐 병원 다니고 양복해도 전혀 효과가 없었는데 이게 한 달 정도 되니까 다 나왔어요. 거의 90% 회복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이게 사람은 자연 속에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그 전에는 제가 형제들하고 제가 요 사직동에 저희 집하고 다 형제들이 한 5분 거리에 다 집이 있어요. 근데 이 자연 속에 살아야 되는 생각을 하게 된 건데 그리고 이제 회복을 하고 나서 부산에 다시 이제는 또 다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전부터 1년 전부터 제가 개발했던 게 있었어요. 부산대학교 나노 그 다이아몬드 나노 대학하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을 받아서 개발했던 게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 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한 끝에 펜을 2008년도 5월 28일 날 그 첫 방송을 했었는데 여기 이제 뭐 우리 그 주방용품 또 생활 가전 영업하시는 분들이 사장님 계시는데 우리나라 그 당시만 해도 후라이팬이 8,000원에서 12,000원 요 정도에 팔았어요. 한 개당. 근데 그 제가 만든 후라이팬이 36,000원씩 39,000원에 판다 하니까 뭐 받아줄 때도 이게 뭐 말도 안 된다고 다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설득을 해서 제가 양면펜을 이제 초대박을 했던 게 있었으니까 설득을 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프라이팬을 방송을 딱 5회만 잡아달라.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해서 현대온철통해서 방송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했죠. 우리 직원을 방을 구해주고 또 가족 전체가 옮겨가서 생활할 수 있게 집도 구해주고 그럼 연습을 6개월 정도 했어요. 그 이제 첫 방송을 했었는데 이게 현대홈쇼핑에서 위에 분들은 강제로 하라 했지만은 PD나 MD나 쇼핑호스트들은 너무 비싸니까 테파보다도 비싸니까 그것도 중소기업 제품이 그 브랜드도 없는 제품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 방송을 했는데 2번을 해서 방송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말썽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준비를 충분히 했던 우리 직원이 방송을 해서 잘 안 되니까 직원을 빠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홈쇼핑의 쇼핑 호스트들만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절대로 생산이 없으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그 방송하는 직원한테 출연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방송국에서는 또 안 된다죠. 내일이 방송인데 그걸 오다가 이 친구 와서 이야기하겠다고 내려오다가 자기가 방송도 안 되고 힘들고 하니까 그냥 오다가 그냥 새버립니다. 집에 안 오고. 근데 단장 내일 방송이니까 그래서 방송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제가 올라갔죠. 어쨌든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제가 가서 했는데 제가 이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하고 또 사투리가 심해요. 그래서 방송 중에 제가 가스레인지를 이빨 들고라는 걸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영어는 괜찮습니다. 이게 방송국에 일본어를 쓰면은 경고 신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걸 방송에서 3번을 썼어요. 그 말 똑같은 말. 그래서 방송 제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출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다음 방송에 그러면 방송을 잡아줄 수가 없대요. 아니면 출연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PD나 슈퍼호스트 MD가 뭐 조카 날 정도 되는데 사정을 했죠. 어쨌든 간에 이거 안 하면 뭐 목숨이 걸리는 거니까 회사에 사활이 걸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연습을 충분히 하고 다시는 안 쓰겠다. 만약에 내가 다시 한 번만 더 그런 실수를 하면은 다시는 이야기 안 하겠다 해서 겨우 또 허락을 받았어요. 그 이제 그 다음에 방송을 12일 후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냐. 모욕탕에서 잘 때도 차를 타고 움직이면서도 매 그 연습만 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방송을 했는데 되게 잘 됐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초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팬이 10년 동안 홈쇼핑의 거의 최장수입니다. 그래서 홈쇼핑에 보면은 액세서리도 팔고 화장품도 팔고 의류도 팔고 먹는 거 건강 많은 거 팔잖아요. 한 몇천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결산하면 거의 1등을 도맡아서 할 정도로 이게 잘 됐었어요. 제가 영상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앞으로 한 번 더 해야죠. 네, 코스 넘어가야죠. 네, 한 번 더. 잠깐만 저기. 요거는 하나는 유선 매직이고 하나는 수선 매직이에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게 우리 앞에서 생성인 거예요, 여기. 그렇죠. 물과 기름을 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면은 물 때는 잘 져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기름 때가 기름 때는 안 되니까. 이게 닦아도 이게 안 돼요. 아이고. 왜냐면은 네. 이게 필트 도료 같은 파고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닦아보면요. 이게 문제는 잘 되는데 이 기름 때가 문제잖아요. 네. 이게.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기름이 묻어도 이게 너무나 잘 지는 거예요. 왜? 지나면 해내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기술들 그 중에서도 이게 정말 가혹한 테스트예요. 이런 슛은 사실요 어떻게 쓰느냐면 쇠를 달구고 맞아요. 여기로 이게 담금질을 뜻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에요 이 콕진이나 용기는 어우. 이거는 두말할 때 심지어 이 용기가 잘못 넘어가요. 어느 정도 이게 가열이 됐냐면 보세요. 수치요. 그렇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펴보시면은 보세요. 아마 이 정도 되면요 쓰기 힘들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걸 다시 쓰신다고 생각하면 어렵잖아요. 네. 근데 자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닦아볼게요. 이렇게. 오. 이거 괜찮을까? 어머. 정말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요. 와. 자 보시면은요. 이게 한번 닦아보면은 오. 보세요. 이렇게. 수치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닦아보면은요. 아무것도 안 돼. 그렇죠. 이게 닦아도요. 정말 시커멓게 묻어나오는 게 보세요. 또 이렇게 새까맣게. 그러니 이 필이 어떻게 하냐. 여기에다가 기름을 안 넣고 우리가 지단을 같이 묻힌다고. 이게. 아니 기름이 둘러도 지난 힘들죠. 그렇죠. 쇠고를 하면은요. 기름 안 묻히면 정말 어려운 게 이게 지단이잖아요. 근데 저희들이요. 기름 한 방 안 넣고 이렇게 깔끔하게 지단을 붙일 수 있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요. 정말 그렇죠. 무슨 이게 천조각도 그리고 묻어나는 게 없어요. 이렇게요. 아니 소금이랑 뭘 그려지면 시럽자 맛있거든요. 이게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고기 굽히죠. 네. 근데 기름 안 튀죠. 고기 구워서 왔다 갔다 하면 고기 좀 맛있어요. 고기는 보시면 위로 그대로 있어요. 네. 근데 드셔보면은 야 고기 야. 이게 지글지글 끓여내는데 조금만 하자. 이게 씹어보면 딱 맛을 줘. 보세요. 이게 지글지글 그렇죠. 이거를 잘라서 드셔보면 시간 딱 많이 1등급 한우가 어떻게 될지는 프라이팬에 달려있다. 재료의 맛을 올려주는 해피콜 IH 프라이팬. 프라이팬이 최선을 다한다면 이런 거예요. 해피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상품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최초로 저희들이 넘치지 않는 냄비도 만들고 세울 수 있는 뚜껑도 만들고 진공이 되는 냄비도 만들고 초속 브랜드도 만들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많은 상품을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계 전 세계를 상대로 판매를 했었는데 저희 회사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7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항상 그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제품을 항상 개발하려고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생선 전문 팬을 만들고 넘치지 않는 냄비도 만들고 채울 수 있는 것도 만들고 그리고 초고속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그 장사를 하든 회사를 운영을 할 때 보면 보통 자기 위주의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제품을 만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인지 이게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 상품이 소비자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다른 상품보다 제 상품을 쓰는 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고 최상의 제품을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상품은 그 분야의 최고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이아몬드 프라이팬 같은 경우는 이게 원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원료를 잘 만드는 회사가 미국의 두폰이었어요. 그 중에서 두폰 중에서 프레스늄이라는 코팅이 가장 비싼 건데 저희 회사에서는 100% 그것만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판은 알루미늄 판은 홍콩의 메이어라는 고순도 알루미늄을 쓰고 그리고 기계는 이태리의 최고급을 기계를 썼어요. 그렇게 이제 이게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닥쳐서 개발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상품을 만들든지 어떤 상품을 팔든지를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초고속 같은 경우는 제가 5년 정도 약 5년 정도 개발해서 만드는 상품인데 그것도 제가 클래스가 되는 주방으로 콜 에피콜 전문적인 제품이 뭔가고 싹 갔어요. 내가 봤더니 야, 킹세는 정말 좋은데 왜냐하면 생각하면 금방 나가는데 맛은 어때요? 너무 그러니까 정말 부드럽거든요. 허리를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텍스트를 썼다는 거죠. 수동 되죠? 자동 다 되죠. 정말 이런 질긴 재료들이 들어갔는데 찌꺼기가 안 나오느냐. 그래서 정말 좋은 브랜드인지 확인을 세 가지만큼 해보자 이거죠. 첫 번째 껍질째. 네. 씨가 있으면 신체. 그렇죠. 통째로 넣을 수 있어야 되고요. 네. 여기에 비타민도 살아있는 채로 챙겨야 되고 베타카로틴도 꼭꼭 챙겨야 되는데 영양은 골고루 챙겨야 되는데 특히나 식이섬유가 꼭 챙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네. 아침에 한 잔을 드실 때 식이섬유까지 같이 챙기면 정말 좋고 좋아요. 정말 네. 청소기랑 엄청난 일을 가보세요. 건강을 위해서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질기고 억세서 못 먹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정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시간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려면 좋은 브랜드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엑스레이가 뭐가 다른가? 첫 번째, 찌꺼기가 찾아볼래도 찾아볼수록 좀 깨끗하게 나오고. 다 나오는 동안에 발견되질 않았거든요. 찌꺼기가 없이 다 나오잖아. 제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디자이너를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그 디자인 때문에 많은 분들을 찾다가 그 동서대학교에 그 교수님으로 계시는 디자인 박사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한테 디자인을 의뢰를 했었어요. 근데 디자인을 의뢰를 했는데 그분은 한 10몇 가지를 디자인을 해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10가지 다 만들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디자인. 그래서 그때 또 느꼈던 게 디자인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게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야 그러면 이게 디자이너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그 동서대학교의 디자인 교수로 또 디자인 센터 장으로 계시는데 그분한테 제가 부탁을 며칠을 해서 교수를 생활을 접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 그 모시고 올 정도로 그렇게 디자인이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었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저를 디자인 강의를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많이 디자인. 그래서 이제 그분 때문에 디자인을 많이 눈이 높아진데 현재 여기 와가지고 계시는데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디자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그 회사가 많이 커서 그분이 한번 저 세계에서 거의 뭐 가장 유명하다는 대표님이 강의가 있었어요. 그 영국의 텐저리라는 거. 그래서 그 강의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강의 듣고 또 감동을 받아서 야 이런 회사 우리가 디자인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하고 식사 자리에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디자인 회사가 뭐 아이폰이라든지 애플, 그다음에 삼성, LG 대기업밖에 안 해요. 중소기업에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데 그 공동 대표라 유럽의 대표가 있었고 한국의 대표가 있었어요. 그 아시아 총괄을 했었는데 그분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도와야 된다, 키워야 된다 해서 설득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그분이 삼성전자에서 전 세계 디자인 연구소를 총괄하다가 7년 동안, 현재는 롯데그룹에 이제 디자인 홍보를 총괄하는 사장님으로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한테 디자인을 제가 10년 동안 연간으로 계약을 해서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여섯 번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지막 5%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건데, 보통 우리가 기업을 여기 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요, 잘 되는 집하고 안 되는 집이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5%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그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국밥집, 김치찌개를 해도 똑같은 김치 넣고 돼지고기 넣는데 어떤 집은 맛이 좋고 어떤 집은 안 좋아요. 그 차이가 뭐냐면 미미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마지막 5%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품이 있잖아요. 뭐 루비통도 있고 에르메스도 있는데 중국에 가면 작품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진품하고 명품이 차이가 없어요. 잘 몰라 일반인들은. 근데 보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50배, 1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5%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번째가 순환 방법을 가리지 말고 팔아라는 건데, 이렇게 이제 열심히 만들었으면 팔아야 되는데, 사실 파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만들어서 못 팔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법을 위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기를 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품을 팔기 위해서 주방용품하고 이 가전이 가장 큰 전시회가 3개가 있어요. 홍콩 전시회고 그 다음에 미국, 독일 전시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독일 전시회는 암비엔트 전시회는 들어가기가 하늘 별따기처럼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자리가 그 부스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들어갈 사람은 줄을 서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빠지는 기업이 없습니다. 세계 명품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꼭 들어가야 해야 될 부분들인데, 독일 전시회 우리가 가서 담당자를 만나면은 아예 만나주질 않아요. 너무 많은 사람이 찾아오니까 10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 만나고 메일을 계속 매년 가도 못 만났어요. 메일을 보내도 메일을 안 열어봐요.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지금 무역부를 시켜서 제품을 다 보내라. 그래서 우리 제품을 그 담당자한테 다 보냈어요. 안 읽어보고 안 만나주니까. 보내고 나니까 연락이 왔더라고, 메일로. 3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겠다 하고. 그래서 제가 물건을 다 이제 가지고 또 브리핑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직접 제가 갔었습니다. 그 미팅 장소에다가 이렇게 제품을 쭉 깔아놓고 기다리는데 오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쭉 설명을, 우리 제품에 대해서 장단점을 설명을 다 하니까 그 이제 설명을 듣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룰을 깨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독일 사람들의 이제 특징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명했던 게 룰을 깨라는 게 아니라, 아니 룰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그 암비엔트 전시회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바이어가 와야 되거든요. 전시회를 했는데 사람이 아무도 구경하러 안 오면은, 바이어가 안 오면은 그 전시회는 죽고 말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 바이어 아니냐. 근데 봐봐라고, 매년 같은 사람만 오고 같은 회사만 오고 신제품도 없는데 한두 번 오다가 누가 계속 오냐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룰이라는 것 때문에 그 자체가 망가지는 거, 막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 회사 상품을 봐라. 이게 이 큰 전시회에 우리 상품하고 겹치는 상품이 없어요. 우리는 없는 상품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를 안 받아주면 당신들 뭘 할 거냐. 그렇게 설득을 해서 이분이 이제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최우선으로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락이 와서 이게 좋은 자리에 저희들이 이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단 한 번에 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그럴 때 주방용품 10년, 20년 동안 하셨던 분들도 본관을 떠나서 이게 별관에서 다 전시를 했었는데 저희들은 본관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전시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가 전시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한국까지 오셨어요. 담당자가 저희 공장에 오시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친해지게 돼서 저희들이 그 암비엔트에 최고 중요한 위치에서 광고판을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표준면들로 우리가 그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그 해외에 저희들이 법인이 5개가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그리고 43개국 정도에 수출을 하고요. 그리고 그 홈쇼핑은 중국에 보면은 31개 성이 있습니다. 성마다 방송국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31개 방송국마다 다 다니면서 방송을 하고, 그리고 일본에는 QVC, 미국에는 HSL, 대만은 모모,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네이제, 뭐 인도는 뭄바이의 세타운 쇼핑, 뉴델리의 에이딘, 브라질, 캐나다까지, 멕시코까지 아마 수없이 많은 나라에 제가 직접 방송을 다녔어요. 이게 이제 많은 나라를 제가 15년을 다녔어요. 15년 동안. 그 1년에 며칠이죠? 365일. 예, 365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10년이면 얼마나 됩니까? 3,650일입니다. 그러면 15년 전 되면 한 5,000일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그래서 대한항공은 제가 1,600분 정도, 그리고 아시아는 640분. 그러니까 이제 저가항공하고 외국 비행기까지 합하면은 한 2,700분 정도. 그러면은 이틀에 한 번씩 15년 동안은 매일 타고 제가 영업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이제 처음에 시작해서 45억 정도 하다가 150억, 500억, 그러다가 이제 3년 동안 파업이고 국세청 조사해서 완전히 망가져서 다시 또 시작해서 300억, 그 다음에 다시 1,000억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제가 정리를 했을 때는 2,000억에 제가 250억 정도 벌 때 회사를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10년 동안 그 노점상의 노력이 이 밑바탕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기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프로는
밑바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바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건강이 다시 너무나 안 좋아졌어요. 너무나 빠르게 열심히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빨리 또 건강이 해쳐지고 있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고 이게 나무로 치면은 나무를 이렇게 제끼잖아요. 그러면은 휘어집니다. 근데 놓으면은 돌아가요. 근데 그 칸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제끼면 안 될 지점이 있어요. 제끼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요. 부러지고 나면은 다시 돌아가지는 거예요. 돌아가더라도 흉이 너무 심하게 났고 100% 원상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위기감이 있어서 제가 회사를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지금은 그 부모님들 모시고 형제들하고 공작산에서 농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지루한 이야기 길게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공작산 생활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입으로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게 건강은 거의 다 회복이 되고요. 또 그 누구보다도 지금 건강하게 형제들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은 공작산에 한번 오시면은 생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또 양면 후라이팬 실리콘 그거는 그래 어떻게 찾아내신 거예요? 열에 강한 것은? 이게 이제 양면 후라이팬이요. 양면팬이 있는데 옆에 도와드리라. 이게 이제 옆에 좀 도와드려. 실리콘입니다. 이 실리콘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고열에 쓰다 보니까 이게 녹색 밑에 타요. 계속. 그래서 지금 이 실리콘은 그래서 이제 전국을 다니다가 안 돼서 그 미국의 다우포닝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특수 주문을 의뢰해서 이게 별도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해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태우면은 비닐처럼 타는 게 아니라 나무처럼 탑니다. 실리콘인데도. 그래서 이걸로 해결을 했어요. 예. MB 저거는 만들 때 예. 처음에 이제 장사만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저거는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제조 공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럼 연구진들을 어떻게 모집해서 연구팀을 만들어서 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런 기술이 없었으니까 코팅을 잘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이제 그 회사를 사서 한 사람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 우리나라 경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방용품 회사가 문을 닫는 데가 너무나 많았었어요. 그래서 문을 닫을 때마다 거기에 기술자들은 저희들이 다 이용을 하고 그 기계들도 다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 힘들어져서 경매가 나오거나 부도가 나면은 거진 다 저희들이 합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미리미리 몇 년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운 좋게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 혹시 그 우리 프라이팬에 써보면은 네. 뭐 계란 프라이 이렇게 해보면은 네. 아까 저 회장님 만든 거는 그냥 기름 하나 없어도 그냥 네. 싹 일어나잖아요. 네. 그게 진짜 코팅력인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소재, 원료, 그 코팅 기계거든요. 기술자보다는 그 원료를 가장 좋은 원료를 쓰고 가장 좋은 재료를 쓰고 기계를 좋은 걸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에펙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쓰면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소비자한테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저희들이 제품에는 타협을 안 해요. 품질에는 절대로 양보를 안 해요. 그래서 최고의 수준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아마
사랑을 많이 받았지 않나. 예, 예. 해피콜 브랜드를 뭐 만드는 이름 브랜드명을 계기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왜 이제 해피콜 브랜드를 만들게 됐냐면 원래 이 상품을 처음에 시작이 양면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처음 만든 상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이렇게 갖다 놓으면 한 개도 안 팔릴 겁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저희들은 홈쇼핑을 가서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홈쇼핑에서 방송을 하면은 행복한 콜, 행복하게 부른다. 그 전화를 주라.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직접 지으셨습니까? 예? 직접 지으셨어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이름을 그렇게 저는 잘 짓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에 가서 파니까 이게 너브콜처럼 안 좋다고 막 굉장히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회사를 매각하고 나서 저는 뭐 그런 거에 개의치 않으니까 품질의 우선이라고 보고 결국은 소비자 그거를 해서 했었는데 해피콜에 제가 매각을 하고 나서 다음에 인수한 사람이 이름을 HC로 바꿨어요. 그래서 바꾸고 난 매출이 반토막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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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프라이팬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팅 원료, 소재, 그리고 기계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기초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가장 보이지 않는 기초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 기초를 보이지 않는 기초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코팅하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사람은 샌드로 이렇게 치고 그 위에다가 코팅을 하는데 저희들은 샌드를 치고 나면은요 정수로 해서 시원하게 씻습니다. 완전히 그냥 문제 하나 없이.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건조를 해서 파란 코팅을 해요. 그러면은 물이 그 세면에 물이 묻는 것처럼 그냥 깊숙하게 다 베낍니다. 그래서 다른 상품보다는 훨씬 오래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코팅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라이팬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라이팬은 이렇게 코팅이 망가지기 전에 팔아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왜 순도가 중요하냐면은 저희들이 프라이팬이 완전히 고순도로 거의 뭐 최고의 순도를 썼어요. 왜? 이 코팅이 꺾어져도 다른 불순물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가고 나서 좀 달라져 있는 분위기라서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할게. 예. 회장님은 그렇게 바쁘게 사시는데 예.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아, 제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게 시간이 없어서 사실 그 강의 중에는 하고 싶은 데인데 못 했는데 제가 우리 형제분들이 그 결혼해서 사는 거 보면은 저 판잣집부터 시작을 해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 형제들도 그랬고 저는 그것도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장가를 가면은 절대로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 그래서 집도 하나 사고 차도 있고 사무실도 있을 때 내가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어릴 때 제가 27살 때도 돈은 뭐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 정도로 그리고 29살 때는 제가 뭐 한 4, 5천만 원씩 벌었어요.
근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총각이 돈 벌기 힘들다고, 돈 안 모은다고.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인데, 아니 집에서 공짜 밥 먹고 공짜를 잠자고 하는데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돈 될 만하면 깨먹고 돈 없는 건 깨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깨비 공무원이 사무실 하다가 또 이제 접고 나서 일하다가 이게 장가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때 29살인데. 그래서 일단 장가는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주위에 제가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 사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줄 선보는 데는 많았었어요. 선을 보다가 봤는데 이게 그때 이렇게 미팅을 해보면은 전부 다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게 돈을 너무 우습게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면은 뭐 저는 100원도 아까운데 그분들은 뭐 그 스테이크 시켜놓고 제대로 먹지도 안 하고 이런 상태라 이런 분들을 하고 결혼해서 벗어나겠다 싶어서 이제 다시는 섬 안 본다고 했었는데 미리 이제 누가 섬을 잡아놓은 게 있어서 저는 안 가고 일을 했는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야 되겠다 해서 노가다 하다가 그때 가서 또 뭐 형님 옷 빌려 입고 가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좋아하냐고 하니까 김치찌개, 된장찌개 좋아한다더라고요. 지금 집사람도 이제 촌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좋게 생각을 해서 만났고 현재 만나고 나서부터 그 이제 집사람이 돈복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만나고 나서 어쨌든 간에 돈이 떨어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돈을 벌게 됩니다. 네. 혹시 아이들은요, 제가 2명입니다. 제 잠시 강 교수님 이름 저분이 디자인대학교 강동규 교수님이시고 영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박사를 받았어서 하여튼 저분을 제가 모셔서 디자인은 저분 때문에 회사를 키우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들하고 딸 조카들 둘 사는 다. 네. 또 있으신지. 예. 지금까지 본인 사셨는데 인맥 관리 한 말씀만 더 해주십시오. 지금 12시에 다 됐어요. 인맥 관리요? 네. 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 교수님도 제가 27년 정도 됐어요.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25년 정도 됐는데 지금도 친구처럼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하는 그 대표님도 20년 동안 제가 하는데 그분도 지금 롯데그룹에 계시거든요. 문양면에 그 노인분들을 롯데월드 관광을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롯데 이제 사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그 비용적인 부분들을 같이 부담해서 관광을 시켜드릴 수 있었는데 제가 저한테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들 저보다 또 좋은 분들 훌륭한 분들은 제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박이채 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분들은 한번 맺으면은
그냥 사업하고 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서장훈의 백만장자의 기호 그 TV 봤거든요. 네. 출연하게 된 계기 궁금합니다. TV에 출연을 많은 데서 출연 요청이 들어옵니다. 인간극장이라든지 한국인 밥상이라든지 건축계 관련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데는 제가 집사람이 되게 싫어합니다. 나가는 거. 그래서 근데 이제 EBS 교육 프로그램만 그래도 또 안 하면 또 잊혀지니까 한두 군데만 제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예. 우리 연사님께 첫 번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아마 오늘 멀리서 오시고 새벽같이 인연이 오셨는데요. 그리고 아주 귀한 말씀, 또 소중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현상 전 해피콜 회장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학여러분 보여주세요. 부족하지만 만들어 왔어요. 근데 효는 백행 기본이다. 효는 모든 인간 행실의 근본이다. 그래 효무일생신. 뜻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를 어렵게 잘 지내는 마음은 일평생 하루도 잊지 말고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성 사장은 고등학교 나보다 21년 후배라요. 21년 살았던 내 나이거든.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감사합니다.